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해드렸던 일부 시간에 이어서 승무패 26회차 단톡라인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2부 방송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분석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르시는 동안 겨울인생은 2부 시간의 첫 번째 추천 경기의 현장으로 먼저가 있겠습니다. 2부 시간의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13번 경기는 라요가 에스타디오 데라 세라미카로 비아레알을 만나러 가는 33라운드 일정입니다. 지난 시즌의 데라 세라미카의 승리는 라요가 가져갔죠. 하지만 그때의 비아레알은 레알 베티스에서 길을 다 써버리고 부임을 했던 세티엔 감독이었고, 라요는 프리미어리그의 사령탑으로 스카웃되는 계기가 되었던 버머스의 이라올라 감독이었습니다. 지금의 양팀의 사령탑은 또 돌고 돌아서 비아레알은 8년 전에 감독이었다가 발렌시아, 빌바오, 마르세유를 돌고 찍고 다시 노란 잠수함으로 돌아온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감독이고, 라요는 코치였던 이니고 페레즈 감독이 승격을 해서 미친 지휘력을 지금 뿜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양팀의 A 전술은 완전히 바뀌었고요. 주요 포지션에 중용되는 선수들도 사진 교체가 많다 보니 지금의 경기력, 특히나 최근의 경기력의 분석에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에스타디오 데 바예카스에서 치러졌던 전반 라운드는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죠. 비아레알은 바에나가 왼쪽 파이널 서드에서 찔러주는 볼을 소를로스가 잘라먹은 구 피니시고요. 라요는 주구장창 세컨 서드 측면에서 올려대는 얼리 크로스를 키케 페레즈가 감각적으로 요르겐슨 키퍼를 넘긴 로빙골이었습니다. 우나이 로페즈의 얼리 크로스의 궤적은 엉망이었는데 계속해서 공만 잡으면 백패스보다 죽으라고 자신들의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볼을 보내려고 했던 라요의 집요함이 만들어낸 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오는 주말도 비슷한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될까요? 전망은 글쎄올시다입니다. 전반 라운드의 양팀 벤치 역시 파체타와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감독이었고요. 두 감독 모두 실점을 하더라도 공격적인 빌드업을 선호했던 감독들이라서 보는 재미라도 있었지, 지금의 가르시아와 페레즈 감독에겐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비를 우선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반부터 2선과 3선의 활동량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전술을 가져가다 보니까 후반으로 가면 상대팀의 실책성 플레이에 기인된 골들만 만들어내고 있는 양팀입니다. 자, 라요는 1차전에서 지능적인 피니시 동작으로 힘 안 들이고 골을 넣었던 페레즈 선수가 어제자 메디컬 리스트에 올라온 게 다소 부담스러울 거고요. 3선의 에르난데스가 복귀할 듯 말 듯 이런 조짐은 분명히 라요에게는 호재입니다. 자, 반면에 비아레알은 바르셀로나 셀타비고맨이었던 데니스 수아레즈하고 손흥민 동료였던 후안 포스가 오랜 부상 공백에서 벗어나서 곧 자신들이 놀던 비아레알의 2선과 3선으로 복귀할 것 같은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맨유에서 베식타스로 이적했다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비아레알에게 간택된 에릭 베일리, 자, 이 선수도 중앙 3선으로 아마도 곧 복귀하리라 보여집니다. 라리가 9위면 굉장히 높은 성적이잖아요. 근데 라리가 9위에 랭크되어 있으면서도 리그 18위까지 모든 라리가 팀들보다 실점이 기형적으로 많았던 비아레알이었습니다. 지금 비아레알보다 실점이 많은 팀은 19위 그라나다, 20위 알메리아, 이 두 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9위인데 실점은 18위죠. 자, 그 정도로 비아레알의 구멍났던 수비가 이제 베일리 선수라든지 또 후안포스 선수 그리고 수아레즈 선수가 돌아오면은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시즌 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가르시아 감독의 한숨이 조금은 잦아질 듯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나 최근에 양팀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보면 5경기에서 AT 마드리드에게 한 번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단 한 번만 패했던 비아레알이나 또 알라베스 바스코원 등에서 딱 한 번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라요나 상승세의 사이클 속에 진입한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의 경기력은 두 팀 다 굉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좀 수려한 중상위권 이상의 팀들이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아레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한 번 패했고요.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은 그 험난한 바스크 원정, 알라베스 원정에서 딱 한 번 패배를 기록했죠. 자, 상승세의 두 팀이 만났지만 전체적인 공수의 밸런스나 뭐 어떻게든 꾸준히 피니시를 메이드하고 있는 비아레알이 골 집중력 면에서 한 발 앞서 나가 보이는 것은 팩트입니다. 라이온은 지난 라운드에서 흔치 않은 2점 슛에 성공을 하면서 18위 카디즈로부터 승점이 9점까지 벌려놓았기 때문에 잔류의 구분 응선은 넘은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 라운드 그 라이오가 한 골 넣고 동점을 기록하길래 아이고 좋아라 뭐 이렇게 했는데 금방 또 한 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추가 자유투를 넣는 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오가 그 초반 라운드, 그러니까 그 지금 감독님 말고 초반 라운드에서 보여주던 공격력을 최근에 조금 되살아나는 듯한 뭐 그런 기미가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홈에서 치러지는 남은 3경기 중에서 라이온은 2경기가 기력을 상실한 19위 그라나다와 20위 알메리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오가 18위 카디즈와는 승점이 9점 차, 그러니까 3경기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잔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지금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뭐 수학적으로 잔류가 확정되지 않았다 뿐이지 지금 라이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니코 페레즈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매 경기 튼튼한 수비벽을 세워서 승점 1점씩이라도 챙기든지 아니면 타겟형 경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 인생이 생각하기에는 이 경기보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이니코 페레즈 감독은 세라미카 원정에서 무리를 하기보다 다음 라운드, 그러니까 홈 알메리아전에서 잔류의 세기를 막는 타켓형 매치업을 준비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비아레알은 물이 들어올 때 노젓는 기분으로 경기에 임하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동반하리라 전망이 됩니다. 13번 경기의 선택은 에스타디오 데라 세라미카의 주인장 비아레알이 전반부터 주도권을 잡아가는 시놉시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2부 시간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1번 경기는 풀럼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35라운드 일정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남은 경기에서 전패를 하더라도 18위 루턴타운이 남은 4경기에서 한 경기만 비기더라도 잔류가 확정입니다. 골득실까지 감안을 한다면 17위 노팅엄과 18위 루턴타운이 함께 전성을 거두고 자신들이 전패를 하지 않는 한 강등과 관련된 경우의 수는 크리스탈에게 없습니다. 자, 시즌을 치르면서 세대 교체를 단행했던, 시즌 중에 세대 교체를 단행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시즌을 치르면서 그 세대 교체를 단행했던 크리스탈 팰리스의 어떻게 보면 도박 같은 그 크리스탈 팰리스의 도박 영화는 성공리에 상영을 마쳤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보다 내년 시즌이 더 기대되는 크리스탈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스트라이크 마테타의 워낙이나 기복이 심한 결정력 때문에 1선의 아예우라든지 3선의 워드 같은 팀의 노장 레전더들이 빠졌을 때는 간혹 넋이 빠진 플레이가 나온다는 부분은 오프 시즌 동안 크리스탈 팰리스가 반드시 복구해야 될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실 워더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찼을 때, 그리고 안드레센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찼을 때의 경기력은 별반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탈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그 크리스탈의 경기들을 하루 종일 몰아서 보면 중원의 휴저 선수가 중심을 잡아줄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준다 해서 분석을 멈춰 봅니다. 자, 휴저 선수가 부진했던 경기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거의 모든 경기를 대패를 했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탈에서 짬밥이 군대로 치면 상병 마로봉 정도 되는 휴저 선수가 팀을 이끌어가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정이 플럼보다는 조금 빡센 크리스탈이고 홈팀 플럼은 그 노련하기 그지없는 다국적 국대 올스타로 구성이 된 만큼
휴식일 부분에서 풀럼에게 핸디캡을 가지고 게임을 펼쳐야 하는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점, 그리고 크라벤 코티지에서 치러야 하는 핸디캡까지 크리스탈의 어린 선수들이 극복을 해야 한다는 점, 또 하나 풀럼에게는 왼쪽 날개 윌리안 선수를 제외하고는 부상과 관련된 이슈가 없다는 점. 자, 지금까지 언급해드린 내용만으로도 크라벤 코티지에서 포효하는 풀럼의 라인업들을 상상하기에 충분하지 않나 정리를 해봅니다. 1번 경기의 선택은 홈팀 풀럼의 승리 구간을 다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7번 경기는 이라올라 감독의 에스턴 빌라와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가 1합을 겨루는 35라운드 일정입니다. 첼시는 33라운드입니다. 경기를 많이 못 치렀죠. 첼시의 이 살인적인 경기 일정에다가 상대적 강팀들과의 연속되는 경기다 보니까 그 포체티노 감독의 망신살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체력적으로 그리고 멘탈 부분에서 또 그리고 부상자와 비부상자들의 청백전 라인업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첼시가 다다른 점, 그리고 에딩 올란과 득점왕 경쟁을 해야 하는 콜파머까지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 오늘 새벽 아스날에게 고마해라 마이 못다이가 이렇게만 외치다가 돌아간 첼시가 이라올라 감독의 커리어 목표인 챔피언스리그 입성을 목전에 둔 에스턴 빌라에게 비벼보기에는 너무 불쌍해 보이는 첼시입니다. 자, 이럴 때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저력이 첼시에게는 있죠. 그러나 상대 팀의 구멍이 보이면 그 구멍이 빵꾸가 날 때까지 삽질을 해대는 이라올라 감독의 전술을 생각해 보면 틀리더라도 에스턴 빌라에게 손이 가는 것을 말릴 도리가 없습니다. 첼시의 그 이변 구간 마킹에 제가 저를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7번 경기의 선택은 빌라파크의 주인장 에스턴 빌라의 단통 승리 구간에 어쩔 수 없는 올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편성해드린 26회차 승무패 2부 시간이었습니다. 라리가는 길게,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는 짧게, 자, 이런 컨셉으로 제작을 해봤고요. 내일 방송되는 3부 시간도 똑같은 컨셉으로 나가볼 예정입니다. 3부 시간은 플래티넘 멤버십 전용 채널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그 알림 설정 확인하시고요. 저는 4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